안녕하세요. ROE 300% 물건은 무엇이 다른가?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간략하게 목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ROI 한 2배 정도가 나온 그런 인천 구월동에 있는 상업용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세 번째는 유치권 성립 요건, 물건과의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 경매 개시 결정 이전부터 당해 물건을 점유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알아봤고, 이번에는 법정지상권이라고 있어요.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동일 소유에 건물 토지가 동일인 소유에서 건물 토지가 경매나 이런 걸로 달라지는 경우에 건물 사용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근데 아무 때나 이제 보장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요건에 해당이 돼야 돼요. 여기 토지에 저당권 설정할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거나, 법정지상권이죠. 건물 존재가 명백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할 때 토지 건물 소유자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토지 또는 건물 중에 이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경매 등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를 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 보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너무 억울해서 이런 걸 잘 분석을 못하고 나중에 이제 잘못 밟았다, 지뢰 밟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이제 위안을 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관련 조문을 이제 살펴보면 민법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이제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한때는 그 대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전세권 설정자라 하면 이제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전세권자는 이제 건물을 이제 사용 수익하는 사람, 우리 임차인들이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적용받지 못할 경우에 이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전세권자는 쉽게 얘기하면 임차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전세권 설정자는 임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료 같은 경우는 서로 합의하면 되는 건데, 여기까지 오면은 합의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이제 법원 이제 청구 소에 의해서 법원이 이제 감정평가업자를 이제 선임을 해서 지료 평가를 해요. 적산법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이런 걸로 평가를 하는데, 이제 임대사료 비교법으로 이제 시장 임료를 추출하는 거죠. 이거랑 비슷한 바로 옆에 저쪽에 임대사례는 보증금 1억에 월세 500만 원이더라. 근데 이걸 이제 적산법으로 하니까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율 플러스 필요적용별로 하니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네. 그러면 이걸 시험 산정한 가격을 이제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두 개 비교하니까 타당성 인정되네.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이제 법원에 보내주면, 이제 법원에서 그걸 보고 이 정도면 적정한 것 같아. 그러면 그 금액으로 이제 그 지료, 그 임차료로 이제 판결을 하게 되고, 그 판결문에 의해서 이제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문에는 저당물 경매로 인해서 토지하고 이제 건물
이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좀 나름대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설치가 돼 있지만 실무에서는 좀 나름대로 어렵다. 이게 뭐 건물로 볼 것인가부터 지붕과 기둥, 이거를 이제 지붕이나 기둥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건물로 봐야 되는 것인가, 건축물로 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부터 굉장히 이제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뭐 그 케이스별로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판례라든가 경험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래도 내가 써놨지만 보다 상세한 물건 정보는 경매 사건 번호를 통해서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관련 판례 및 실무 처리 사례 등을 통해 부단히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해야 돼요.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더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실무 경험이 없는데 바로 이렇게 특수 물건들을 뭐 검토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수업료를 상당히 많은 수업료를 지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제 경험치가 많은 사람들, 좀 더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잘 네트워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하자가 없는 것들부터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가면서 점점 이제 난이도를 올려가는 그런 단계별 그런 투자 방법이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법정 지상권이나 관습법상 지상권, 즉 건물이 존재하거나 존재가 명백한 경우, 존재하면 법정 지상권이고요. 존재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게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건물 소유자는 이 철거 청구서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철거 청구서에도 이제 보통 이제 이 판례를 주로 이제 인용해서 철거 청구서 소장을 쓰는데, 법정 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저당권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 존재하거나 여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존재가 명백한 경우에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관해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 토지 소유자가 그 건물이 뭐 이렇게 건축이 될 만한 그런 정황이 없는데, 만약에 무분별하게 법정 지상권을 인정해주면 누가 이거를 대출을 해주고 누가 이걸 투자를 하겠어요? 누가 나중에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이거를 채권자들한테 이제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이걸 입찰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있거나 명확하게 건물이 들어설 거라고 인정이 되지 않으면 법정 지상권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철거가 됩니다. 이게 여기서 여기 아까 9월동 며칠 전에 이제 9월동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 여기 철거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초보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나름대로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판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실무 처리 사례 등을 보면서 부단히 자기가 이제 머릿속에서 연구를 하고, 또 실제로 한번 물건을 보면서 어떻게 하자 처리를 하고 출구 전략을 짜야겠다, 이런 걸 부단히도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실력을 키운 후에 이런 것들은 핸들링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어떤 단서를 통해서 철거 청구서를 하게 되면 그 철거 청구서 판결을 받겠죠. 근데 이제 판결을 받았는데 뭐 건물에 사람들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철거 청구소를 철거 청구소
판결문을 단서로 또 퇴거 명령부를 또 받아야 돼요. 철거 청구서를 받았으니까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여기 이제 점유자들을 퇴거 집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퇴거 결정을 받아서 또 집 강제 집행을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그 제가 알고 있는 강서구에 이제 어디 무슨 지금 이제 조그마한 이제 판넬 쪽으로 교회 같은 걸 하나 지어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가 좀 투자자적인 관점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투자 의사결정을 했어요. 즉 바꿔서 얘기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만 경매로 나온 거예요. 이 토지 소유자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근데 이 토지 소유자는 건물만 이제 경매로 나왔으니 이게 법정지상권이 당연히 성립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50억이다 이러면은 어차피 철거되니까 아무도 입찰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짐작해서 편안하게 기다렸는데 뭐 1회차 유찰, 2회차 유찰, 3회차 유찰 뚝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뭐 정말 한 뭐 2, 3억 되면 그때 이제 그 건물을 취득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추하건대, 미루어 짐작하건대. 근데 그거를 상당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투자자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 정말 통념상 상식적인 그런 투자자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땅 소유자는 따로 있는데 땅 소유자는 따로 있고 건물만 경매가 나온 거야. 근데 건물은 무조건 철거되는 거야.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도 이걸 받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받았을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이 사람은 법리적인 어떤 분석보다 경제적인 분석을, 웨이트를, 가중치를 훨씬 많이 둬서 분석을 한 것 같아요. 즉,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50억짜리를 20억에 샀으면 30억 정도의 텀이 있으니 내가 10억만 더 받고 팔아도 이 사람은 20억이라는 금액을 결국 싸게 산 것이다라는 경제적 분석에 대한 웨이트를 너무 가중치를 많이 둔 나머지 이런 무모한 의사결정을 했는데 결국은 돈 20억 정도 쓰고 거기에 뭐 분쟁하느라고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경비들 뭐 이렇게 거기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배치해서 경비 세우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써서 결국은 뭐 한 25억 뭐 이렇게 쓰고 철거당했어요. 완전히 철거당하고 근데 땅 소유자는 어때요? 원래는 5층이었는데 지금 한 층, 단층짜리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하여튼 뭐 땅도 이제 뭐 대출 이런 걸 통해서 받았다면 사실 요즘에 뭐 그 상환 능력이라 이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대출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겨우겨우 뭐 판넬조인가 뭐 샌드위치 판넬조 이런 거 비슷한 걸로 해서 단층짜리로 하나 지어 놓은 거를 뭐 한 작년쯤에 하긴 했는데 혹시나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한번 네이버 맵으로 봤더니 네이버 그 로드뷰로 봤더니 단층짜리 하나 지어 놨더라고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양자간에 적정한 소전, 기회비용, 양자간의 기회비용, 적정한 소전을 고려했을 때는 완전히 둘이 윈윈할 수 있는 금액은 20억에 샀다면 그 다음에 들어간 텍스, 조세, 플러스 뭐 그 다음에 용역비 이런 거 더하기 그동안 이제 기회비용, 시간에 따른 어떤 기회비용 정도 이렇게 받고 엑시트하는 게 맞다. 근데 이제 욕심을 낸 거죠. 욕심을 내다 뭐 이제 더 돌이킬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돼서 서로 이제 뭐 타협점이 안 나오는 거죠. 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원가는 계속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 철거됐는데 이 법정지상권은 우리가 지금 한번 경험해보지 이런 것들을 핸들링 해보지 않으면 되게 와닿지 않을까. 여긴 전쟁터예요.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막 어떤 사람은 신나로 막 불 붙이고 막
불태우고 막 자기 막 자해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현장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듣고 이것에 대한 어떤 실전 감각이 없다면 차근차근 케이스 스터디를 해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됐을 때 참 슬픈 얘기인데, 그래서 뭐든지 서로 윈윈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윈윈할 수 있을 때 서로 손을 잡는 게 좋지. 그리고 내가 상대를 보고 나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해야지, 내가 정말 100대 때려도 넘어가지 않는, 법률적으로나 뭐 물리적 경제적으로나 100대 때려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한테 내가 배짱 부리고 이러다가는 정말 우리 시쳇말 개박살이 난다. 지피지기를 해야 된다. 지피지기를. 청구 취지는 뭐 이렇고, 철거 조정조서 뭐 이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 라는 조정조서 수령했고 집행문을 부여받았어. 그래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퇴거할 의무가 있는 바, 이게 퇴거를 시키고, 이제 이게 철거 청구서 이제 단서를 여기 넣어가지고 이제 퇴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 다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소장을 썼는데, 이건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기 물론 이제 시행사나 이제 그 건물 이 투자에 실패한 이 피고 측에서도 정말 정당한 임차인이라면 좀 어느 정도 이사비도 주고 뭐 이렇게 할 것을 고려해서 입찰 가격을 결정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냥 용역들 있잖아. 이런 걸 막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시간을 끌수록 피고가 불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피고가, 왜냐하면 그 집어넣은 사람들도 돈을 써야 되잖아. 근데 이럴 바에는 조금이라도 그냥 협상해서 내가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얻고 빨리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지. 여기에 막 조폭들, 뭐 등치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이렇게 불러 모아서 이렇게 하는 짓이 사실은 서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서로 물론 피해지만 자신에게 더 큰 데미지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특수물건에서 가장 많이 이제 이슈화되고 대두되고 있는 지난 시간에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한번 알아봤고, 이번에 이제 법정지상권을 알아봤는데, 그리고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됐을 때 또 철거 청구서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특수물건의 이제 주요한 하자들을 알아봤는데, 다음엔 이제 그 개발행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행위를 통해서 이제 더블 이상 수익을 낸 그런 물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